지진특별법이 내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국가 배상을 원칙으로 특별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씨가 마르고 있는데 정부 대처가 미온적이라며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가운데 울릉도의 자연 가치를 집중 조명하는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울릉도가 오늘 밤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기 폐쇄가 결정된 1호기에 대해 영구 정지를 위한 절차를 2차례나 보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핵단체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조속히 폐쇄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시작된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지난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한 차례 운영기간이 연장됐지만 한수원이 지난해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신청했는데 원안위가 8개월 만인 지난달에 처음으로 안건을 심사했지만 보류됐고 지난주 재상정됐지만 위원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이 2차례나 보류되자 탈핵 시민행동은 원안위가 정치 공세에 밀려 결정을 미루는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며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그런 결정을 원안위가 내리는 것이 맞다. 반면 원자력 국민연대 등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추진을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폐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도 무시하고 지금 법 절차도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여러 가지 이유로 2차례나 연기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지진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내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문제로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지진특별법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진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일부 단체들은 국가 배상을 원칙으로 특별법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씨가 마른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동해안 어민들은 북한의 어업권 판매는 유엔의 대북 제재 사항인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오징어 채낚기 어선 160여 척 가운데 4분의 3에 이르는 130여 척은 성어기인 지난 9월부터 한 번도 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조업에 나섰던 배도 출어 경비조차 건지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한 이후 최악의 흉어입니다. 울릉도 배들이 조업을 못 간 지가 지금 2달, 석 달 됩니다. 석 달도 넘습니다. 넘고 지금 조업을 다녀도 배를 참 하늘만 쳐다보고 바다만 쳐다보고 거리에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지난 2004년 140여 척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000척을 넘었고 이로 인해 연간 17만 톤에 이르던 동해 오징어 어획량은 3만 4천 톤까지 줄었습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북한으로부터 500척만 조업 허가를 받아놓고는 4배가 넘는 배가 조업하고 있고 집어등에 밝기인 광역도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이 허가상으로 최고가 14만 건입니다. 14만 건인데 중국 배들은 지금 불을 얼마 쓰고 있는데 500만 건이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업권 판매는 2년 전부터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사항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무자선에서 중국에 단순히 문제 제기만 하는 등 미온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되므로 어업권 매각은 이거는 무효화를 하고 또 척수도 최저로 줄이고 해서 협상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다 못한 동해안 어업인 단체들은 최근 우리 바다 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준하경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1조 4,1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내일부터 상임위별로 17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다음 달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시정 질문 활동을 벌이고 폐회합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울릉도가 가진 탁월한 자연 가치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제작돼 오늘 밤 방송됩니다. 이규설 기자가 다큐멘터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독도와 함께 동해를 지키는 섬, 울릉도는 평범한 화산섬이 아닙니다. 울릉도는 깊은 바다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대륙과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산 활동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울릉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서 화산이 폭발한 건데요. 울릉도는 거대한 동해 해저 지형 생성의 비밀을 풀어줄 황금 열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섭입대가 아닌 지역에서 화산이 왜 생기는가? 이것이 이제 상당한 지구 과학 분야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산들이 아직 그런 화산의 어떤 비밀을 간직한 그런 화산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외따로 생성된 울릉도는 동해의 갈라파고스라 불리며 독특한 자연 환경을 발달시켜 왔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직 울릉도에만 있는 특산 식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특산 식물 500여 종 가운데 무려 10%가 이 작은 섬에 모여 있는데 너도밤나무와 섬초롱꽃, 섬백리향이 바로 울릉도에만 사는 식물들이죠. 육지에 있는 생물이 과거에 울릉도가 생겨난 이후에 울릉도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울릉도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생물의 그 진화 과정이 울릉도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특이한 생물 진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울창한 바다숲을 가진 울릉도는 해양 생물들의 낙원이자 오아시스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자연 가치를 지닌 울릉도는 이제 세계의 보물로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울릉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울릉도가 가진 탁월한 자연 가치를 집중 조명하는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울릉도는 오늘 밤 10시 5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텍 확장형 양자 컴퓨터 기술 융합 플랫폼 센터가 오늘 개소하고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했습니다. 이 센터는 국내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산업 허브 플랫폼 구축, 양자 컴퓨터 핵심 공학 인력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활용해 기존 슈퍼컴퓨터 대비 수백만 배 이상의 계산 성능을 기반으로 국방, 의료, 항공, 우주 등 모든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컴퓨터입니다. 울진 왕피천이 환경부로부터 올해 생태하천 보건사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왕피천에는 그동안 수생생물 이동을 막은 보가 개량되고 생태 어도가 설치됐고 이로 인해 하류에서만 발견됐던 은어가 상류를 거쳐 영양군 장수포천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업 전 21종이었던 어류는 25종으로 늘었고 수달과 삭도 발견되는 등 생물 다양성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지역개발 사업 발굴 방식이 시도 간 경쟁에서 협력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초광역 사업을 우선 배려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지자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도끼리 협력하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초광역 사업 후보군 16개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비가 각각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 적게는 2개 시도에서 많게는 11개 시도까지 걸쳐 있습니다. 경북은 환동의 융복합 관광벨트 사업에 강원과 울산을 협력 파트너로 올려서 선정됐고, 전북의 동서신성장벨트, 충북이 주도한 백두대간 치유벨트에는 경북이 사업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한정된 국책사업 유치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던 시도들이 그동안 감춰뒀던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며 함께 준비한 협력 사업들입니다. 지금같이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산업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을 위축의 시대에는 경계를 벗어나가지고 상호 협력하고 연계하고 공동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제 생존할 수 없는. 내년에도 추가 사업 선정이 예고되자 이번엔 중부내륙권 연구진들이 안동에서 포럼을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금은 사업 발굴 단계에 머물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하던 사후 관리 역할도 SOC 사업을 제외하고 지역에 대폭 이양됩니다. 탑다운 정부 일변도의 지원 정책들이 쌓였고,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역이 협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역이 정부의 요구에서 협력을 구하는 이런 모델로 전환하는 겁니다. 정부는 백신과 홀로그램 분야를 경북의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전남과 전북을 사업 파트너로 함께 지정하는 등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책사업 유치는 중앙정부 설득 못지않게 시도 간 협력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함께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일만항 물동량을 견인할 항만 인입철도가 다음 달 18일 공식 개통합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KTX 포항역에서 영일만항까지 11.3km에 이르는 단선철도는 최근 시험 운행을 거치는 등 개통을 위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지난 2013년 2월 착공해 포항 지진으로 완공이 1년 늦어졌으며 개통되면 영일만항이 물류 원가 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 CCTV 관제사들이 오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24시간 전면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44명의 관제사들은 포항시에 면담을 요청하고 포항시청 광장에서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CCTV 관제사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 1단계에 포함돼야 하는데 포항시는 3단계로 분류한 뒤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하는 2019 가속기 기반 신소재 산업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속기를 활용한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는데, 특히 호주 중성자 산란센터 막스 아브디브 박사가 배터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X선 및 중성자 회절을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에 있는 가속기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심포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울진으로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온종일 겨울비가 땅을 적셨습니다. 내일도 울진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온종일 최고 2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 외 지역들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경주가 영하 1도, 그 외 지역들도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 낮 기온은 울릉도 8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 주말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 비가 그친 뒤로는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촌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어촌계장 180여 명과 수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어촌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가 오늘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2019 어촌 지도자 연찬회 행사는 해양 쓰레기 저감 방안에 대한 특강에 이어 종합 토론을 통해 수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산자원 고갈 및 어업 경비 상승, 어촌 고령화 등 어려움에 처한 어촌 현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덕군은 다음 달 6일부터 해안 지역 주민과 동해선 열차 관광객을 수송하는 영덕 블루시티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25인승 중형과 15인승 미니버스 2대로 운영되는 영덕 블루시티 버스는 영덕군이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로 구입했고 운송사가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영덕군은 이를 계기로 농어촌 버스 노선을 기존 97개에서 117개로 늘리고 운행 횟수도 126회에서 145회로 증편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